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정말로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걸까?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 재판정에서 모든 게 무너지기 전까지 나는 그 착각 속에 살았다. 넌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남편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차가운 재판정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고 판사의 망치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읽었다. 모건 제독의 그 이름이 나오자 방안이 얼어붙었다. 내 인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어머니는 나를 혼자 키우셨고 아버지에 대해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야.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자랐고 대학에서 만난 남편 최민준과 결혼했다. 민준의 집안은 서울의 유명한 기업가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활동가. 나는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격이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나를 부엌으로 불러 말했다. 지은아, 너처럼 출신이 평범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민준이 내가 좋아서지. 하지만 노력해야 해.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 그 말은 상처였다. 나는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한 우등생이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다. 그런데 왜? 출신 때문에.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독이 되었다. 민준은 처음엔 나를 지켜줬다. 엄마, 지은이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집안 모임에서 나를 소개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아내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 말에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왜 내가 평범으로 폄하되어야 하지?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집안일을 완벽히 하고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깔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뻤지만 두려웠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이어야 해. 딸이면 우리 집안 혈통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어머니, 건강하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다. 출산 후 딸을 낳았다. 예슬이는 예쁘고 건강했다. 그런데 민준의 반응은 차가웠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그 말 한마디에 내 인내가 금이 갔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의 외도가 드러났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 나는 우연히 핸드폰을 받고 그 메시지들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너처럼 지루한 여자랑 사는 게 지쳐.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대면했다. 왜? 민준은 웃었다. 너 출신이 그렇잖아. 나랑 맞지 않아. 그 순간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이혼을 말하지 않았다. 예슬이를 위해 참았다. 그 참음이 나를 병들게 할 줄 몰랐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심해졌다. 지은아,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민준이가 바람 안 피웠을 텐데.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 나 탓인가? 나는 매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며 버텼다. 그런데 왜? 출신 때문에. 그 반복되는 모욕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키웠다. 분노, 아니 증오. 하지만 나는 표현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네, 어머니.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다. 지은아,
내 아버지는 모건 제독이야. 미국 해군 출신, 한국전에서 영웅이었던 분. 나와의 짧은 인연으로 너를 낳았지만 공개할 수 없었어. 미안해. 그 편지에 첨부된 서류들. DNA 검사 결과, 유언장. 모건 제독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전쟁 후 한국에 정착했다가 돌아갔고 막대한 재산을 남겼다. 그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이 나였다.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왜 이제야? 왜 평생 숨기셨을까? 하지만 그 비밀이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 민준의 외도가 더 깊어지면서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재판을 신청했다. 권리금, 위자료, 양육권. 모든 걸 요구했다. 민준은 웃었다. 내가 뭘 안다고? 우리 집안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재판 당일 나는 떨렸다.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원고의 출신을 고려할 때 이 집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피고 측에 그 말에 나는 이를 갈았다. 왜 또 출신? 그때 판사가 서류를 봤다. 잠시만요. 원고의 신원 확인 서류가. 모건 제독의 혈육,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판사가 계속 읽었다. 모건 제독, 한국전 영웅, 유언장에 따라 상속인 김지은 씨의 재산 규모는 숫자가 나오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봤다. 너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나야. 내가 깔보던 그 평범한 출신이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억눌린 감정이 터졌다. FILE. 그 재판정에서 민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다. 처음엔 놀라움, 그 다음엔 탐욕, 마지막엔 후회.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원고 김지은 씨는 모건 제독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제독의 유언장은 한국 법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상속 재산은 상당합니다. 변호사들이 웅성거렸다. 민준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평생 참았던 그 모욕들. 출신이 평범해. 집안에 맞지 않아. 노력해라. 그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재판은 순식간에 내 쪽으로 기울었다. 양육권은 나에게, 위자료는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컸다. 모건 제독의 재산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내 경제적 독립이 명확해졌다. 민준은 패배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재판 후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인가?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출신 따위 상관없었을 텐데.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제 내가 제독의 딸이라니. 우리 집안에 딱 맞아. 그 순간 내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집안. 내 집안이 뭐라고? 나한테 평생 모욕 주던 그 집안.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와 예슬이를 안았다. 엄마, 아빠는? 예슬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빠는 엄마랑 헤어졌어.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모건 제독. 그는 한국전에서 미 해군으로 참전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한국계 혈통으로 전후 한국 여성과 만나 나를 낳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공개하지 못했다.
제독은 돌아가시기 전 나를 찾았고 유언장을 남겼다. 그 재산은 나의 것이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비밀이 준 건 자유였다. 평생 억눌렸던 자존심을 되찾는 열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제독의 유산으로 나는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 그게 내 복수였다. 민준의 집안처럼 혈통과 돈으로 사람을 재는 세상에 대한. 민준은 파탄났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추락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이가 제독의 딸이었다니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 집안은 사회에서 고립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삶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예슬이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할 때 제독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는 바다의 영웅이었다. 나도 이제 내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왜 참았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그냥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차례였다. 친구들이 물었다. 복수한 기분 어때? 나는 대답했다. 복수가 아니야. 그냥 진실을 밝힌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 진실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걸. 민준이 다시 연락 왔다. 예슬이 좀 봐줄 수 있어. 나는 거절했다. 내가 포기한 가족이야. 그 말로 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제독의 생애를 연구했다. 그의 일기, 편지들. 그는 나를 그리워했다. 내 딸아,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기를. 그 말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왜 이제야? 하지만 그 눈물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제주도의 바닷가 집에서 사는 날들이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예슬이와 산책하고 재단 일을 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가끔 찾아왔다. 민준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줄 수 있니? 우리가 잘못했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웃었다. 용서. 그들이 준 상처를. 출신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답이었다. 재단은 성장했다. 출신 때문에 꿈을 포기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상담을 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는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대답했다. 아니, 될 수 있어? 나처럼 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다. 그게 내 치유였다. 민주는 재혼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하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않았다. 새 아내가 떠났다고. 이유는 민준의 성격. 바람 피우고 사람 깔보는 버릇.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인과응보. 한 번은 서울에 갈 일이 있어 민준을 우연히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지은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사라진 걸 느꼈다.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냥 무관심. 예슬이가 자랐다. 엄마, 제독 할아버지에 대해 알려줘. 나는 이야기를 했다. 영웅의 이야기.
예슬이는 눈을 반짝였다. 엄마가 그 혈통이야? 멋져.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혈통. 그게 중요한가? 하지만 그 혈통이 나를 구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참고 살았을까?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인간의 한계. 다들 한계가 있다. 나의 한계는 그 재판에서 깨졌다. 재단 행사에서 연설했다. 출신은 운명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그 박수 속에 민준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 나는 그녀를 봤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용서는 내 몫이지만 있는 건 아니다.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재단 후원자 이준호. 그는 나를 김지은으로 봤다. 제독의 딸이 아니라 내가 좋아. 그 말에 나는 녹았다. 평생 듣고 싶던 말. 하지만 과거는 여전했다. 민준이 양육비를 미루다 소송당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 그게 끝이었다. 제주 바다를 보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목원 제독의 바다. 내 바닥 FIL24. 준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조용한 남자였다. 내 과거는 상관없어. 지금 내가 중요해.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출신으로 재단당한 나에게 그건 구원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예슬이는 준호를 좋아했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해요. 우리는 웃었다. 새로운 가족. 그게 가능할까? 나는 두려웠다. 또 배신당할까 봐이.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나를 존중했다. 민준의 소식이 다시 들렸다. 파산했다. 집안 사업이 망했다. 이유. 소문. 제독의 딸을 학대한 집안, 그 이미지가 그들을 무너뜨렸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갔다. 나는 동정심을 느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의 선택이었다. 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TV 인터뷰를 했다. 저는 출신 때문에 차별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방송 후 민준이 연락 왔다. 내가 성공했네. 나는 대답했다. 내 덕분에. 그 말로 끊었다. 밤에 꿈을 꿨다. 재판정. 민준의 조롱. 판사의 목소리. 깨어나며 세트 흘렸다. 트라우마. 하지만 이제는 관리할 수 있었다. 상담을 받았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상담사의 말. 준호와 제주에서 산책했다. 내가 행복해 보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 그게 뭘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 예슬이의 학교에서 부모 모임. 다른 엄마들이 물었다. 제독의 딸이시래요. 나는 웃었다. 그냥 김지은이에요. 그게 나였다. 민준의 마지막 연락. 미안해. 정말 나는 답장했다. 알아. 하지만 늦었어. 그게 마무리. 새로운 삶 재단, 준호, 예슬이. 그게 내 승리 FIL25. 결혼식을 올렸다. 작고 소박한 제주식. 예슬이가 꽃을 뿌렸다.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다. 영원히 그 말에 나는 믿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재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유엔에서 상을 받았다. 출신 차별반대 연설에서 나는 말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민주는 제기했다. 작은 회사, 하지만 나를 피했다. 한 번 만난 적 있다. 축하해,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용서. 예슬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를 용서했어.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내 몫이야. 하지만 잊지 않아. 밤에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한계. 다들 넘는다. 나도 넘었다. 준호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내가 내 영웅이야, 그의 말. 재단 아이들이 졸업했다. 감사해요. 그 말에 눈물.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 시간이 더 흘렀다. 예슬이가 대학에 갔다. 엄마처럼 될게, 그녀의 말. 민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갔다. 민준이 울었다. 미안해요, 나는 위로했다. 용서의 무게. 가볍지 않았다. 재단은 더 컸다. 책을 썼다. 숨겨진 혈통. 베스트셀러. 준호와 여행. 행복해. 예슬이 결혼. 행복한 날. 민준 만남. 딸 잘 키웠네. 내 덕 아니야? 웃음. 삶의 아이러니. 늙어감. 회상. 상처, 치유, 성장. 재단 후계자 양성. 마지막 여행. 바다. 제독의 바다. 평안. 인생은 선택. 나는 선택했다. 자유를. 당신은